몽골의 정체. 마르코폴로가 방문한 동방의 주인은 고려이고 이 고려를 방문한 손님은 몽골과 마르코폴로입니다. 마르코폴로가 왜 동방을 방문했을까요? 동방 견문학의 원본을 가지고 있었던 실크로드의 악마 폼펠리오의 이 원본을 조작한 조작 이후에는 모든 책에서 마르코폴로가 동방을 방문한 그 이유를 숨겼습니다. 그것을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송고려의 모신 정면에서 밝혀드렸듯이 동방 견문록의 주인공은 세 군데입니다. 즉 사람이 아닌 제국의 정체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마르코폴로가 소속되어 있는 베니스가 속한 신성 로마 제국의 정체가 그 첫째이고 징기스칸이 이끈 몽골 제국이 아라사 제국이었다는 것이 그 둘째이며 징기스칸이 공격한 유일한 곳 동방견문록의 원제목 세계 그 자체의 주인공 고려가 그 셋째입니다. 송고려의 건국자는 태조 왕건입니다. 그런데 왕건의 장남인 해종이 유럽으로 이동해서 훈 한제국을 이어 현 이스탄불에 건국한 제국이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건의 둘째 아들 정종이 북코리아로 이동해서 건국한 제국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 아라사 제국으로 이들이 바로 몽골입니다. 이들의 선조들 중 유럽으로 이동한 세력들이 훈 제국의 건국 기초인 불가리아와 신성로마 제국의 건국 기초인 헝가리였습니다. 이들 불가리아와 헝가리는 소코리안인 히랍의 슬라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말갈의 한 뿌리인 중원의 코리안 몽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동방견문록의 저자 마르코폴로의 고향 베니스가 과연 현재에 조작된 이탈리아 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밝혀드립니다. 마르코폴로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칙명을 받은 사신으로 그의 고향 베니스는 바로 신성로마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이었습니다. 몽골 탄생의 비화. 몽골이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4대 오사구 당군의 아우 오사다를 몽골리안으로 봉했다. 몽골의 존재에 대해서는 징기스칸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이들을 중원의 세력과 혼용해서 말갈이라 불렀고 징기스칸이 출현 이후에는 이들 중원 외부의 말갈 세력을 몽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몽골은 12세기에 초원에서 벼랑간 등장하는 세력이 아니라는 사실로서 이들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말갈은 6, 7세기경 중국의 길림성, 흑룡강성과 한국의 함경도, 러시아의 연해조, 아바로크 지방에 살던 퉁구스계 민족으로 주나라 때에는 주로 축신, 한나라 때에는 음노라 불렀다. 본래 송화강 유역에 물길을 지배하였으나 6세기 중엽 물길의 세력이 약화되자 각 부족들이 자립하였는데 이들을 총칭하여 말갈이라 부른다. 이후 말갈 몇몇 부족은 고구려에 복속되거나 통제를 받았으며 송말 말갈은 발해를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 말갈의 본래의 뜻은 마하가리로 마하란 상간마마에서 볼 수 있듯이 어마어마하다의 크다라는 의미이며 가리란 고려의 의미로 대고려가 본 뜻이나 역사 조작으로 인하여 이들이 미개한 종족으로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말갈을 모호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모호가 몽으로 발음되는 것은 우문의 기본 법칙입니다. 송말 말갈은 발해를 세우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발해가 바로 고려입니다. 고려와 몽골은 보통의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몽골의 부족. 카르피니의 몽골 역사편에 몽골은 4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카 몽골, 수 몽골, 메르키트, 메크리트라고 합니다. 이들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카 몽골. 현 러시아의 지명 예카테린부르크를 인용합니다. 예카테가 바로 예카토라는 의미이며 부르크란 부르브리 부도, 크는 카샤카로 샤카 삭달 박달 부두라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예카테린부르크가 실제의 예카 땅이었는지 또는 타르타라 공화국 카잔의 우파와 같이 조작된 지명인지는 저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몽골의 한 분파인 예카는 현 몽골이 아닌 러시아의 땅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몽골은 분명 러시아인 아라사 제국의 역사입니다. 메르키트. 메르키트는 중세 몽골 부족 연맹체의 하나이다. 몽골 제국 이전의 시대에 몽골고원 북부에서 동남 시베리아에 거친 지역에 거주하였다. 신당서 회올전 하에는 미열가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며 목마 동골 세계 부족의 하나로서 소개되어 있다. 목마 돌골 세계 부족은 도파 미열가 그리고
아지아에서의 부족을 묶어 가리키는 말로 이들은 키르기스 동축에 거주하며 각 부족마다 일킨이라는 이름의 추장이 존재하여 부족을 통솔했다. 우선 메르의 의미부터 살펴봅시다. 중동에 주작 이입된 수메르와 인도 문명의 기원 메르가르의 정체를 살펴봅시다. 메르키트와 수메르, 메르가르의 메르는 동일한 한 주체가 사용한 말입니다. 부도는 불도, 박달, 배달, 백두, 불타, 부처, 불도, 세토, 세토, 세불, 세울, 서불, 셔울, 수도, 수마을, 수도로도 불렀습니다. 수메르의 수는 맛, 머리의 의미로 수도, 수양과 정확히 동일한 말로 수메르는 소머리가 아닌 천하의 중심 신시계천의 부도, 마을의 의미입니다. 파키스탄의 메르가르는 기원전 7000년에서 기원전 3200년까지 가장 중요한 신석기 고고학적 장소 중에 하나이다. 그곳은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주의 까치평원에 있다. 그리고 남아시아에서 농경과 축산의 증거를 지닌 최고 오래된 곳이다. 인더스강 계곡의 서쪽이며 현재 파키스탄의 퀘타, 갈라타와 사바 사이에 위치한 메르가르는 1974년 프랑스 고고학자팀이 발견하였다. 그리고 1974년에서 1986년 사이에 계속 발굴되었다. 메르가르의 최초 정착은 기원전 7000년에서 기원전 5500년으로 연대 추정되는 농촌이었다. 메르가르는 이제 인더스 계곡 문명의 전조로 보인다. 메르가르에서의 발견은 인더스 문명의 전체 개념을 바꾸었으며 그곳에는 초기 정착 마을을 포함하여 전체의 순차가 있다고 이슬라마바드의 아흐메드 하산 다니 명예교수가 주장하였다. 메르가르 문명이 발견된 지역이 남코리아가 있었던 페시아르, 파키스탄의 영역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메르가르는 메르인 마리마을 부도이고 가르는 가리 고려의 고려부도 즉 고려터라는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메르가르 문명이 발견된 장소가 발루치스탄주의 까치평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말과 한자음이 혼합된 놀라운 단어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강의 우름치, 우름, 오름, 치는 언덕, 발루치스탄, 발박, 치는 언덕, 스탄은 누구누구의 땅, 까치, 카, 샤카, 박부도, 치는 언덕. 아마도 근세까지 전 세계는 우리말을 사용한 것 같으며 어느 순간 현재의 개별 언어로 조작 창조된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의 지명 카라치의 카라는 고려, 치는 언덕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TV 프로 윤식당의 무대 스페인의 카라치코는 카라는 고려, 치는 언덕, 코는 카샤카의 의미이며 신강의 오름치는 오름 언덕으로 우리말과 한자의 음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누가 감히 한자를 현 차이나의 언어라고 하겠습니까? 메르키티의 키티의 의미도 살펴봅시다. 집사 이곤 징기스칸기에서 몽골인들은 그 지방을 키타이라고 부르고 키타이 주민들의 용어로는 키타이를 한지라고 하는데 부도지에서는 천웅의 도, 천웅의 법이라는 용어로 거의 10번 정도 등장하는데 이 천웅이라는 말은 환웅천왕을 가리킵니다. 환웅은 천웅이고 천웅은 천왕입니다. 한지란 말은 천조, 신주, 중국, 중원을 의미합니다. 메르키티의 키트와 고려의 키타이는 동일한 단어로 카토, 샤카토를 의미합니다. 메르키트란 샤카토의 부도로 신시계천의 무대 천주에서 북해인 북코리아로 이동한 몽골의 한 부족인 메르키트가 자신들 고향의 지명을 그대로 불렀던 것입니다. 오래전 헝가리의 다누브강에서 한국인들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들이 사고 난 지점의 다리 이름이 바로 메르키트 다리였습니다. 헝가리가 바로 몽골입니다. 메크리트. 우선 우리의 정체성부터 살펴봅시다. 코리안이 맞는 표현인가요? 아니면 고려인이 맞는 표현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전 세계로 이동한 코리안들은 자신들을 결코 고려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고려라는 용어는 코리안을 한자로 음치하는 과정에서 고려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반도의 우리들만 아는 용어이지 전 세계 스키타이 아리안들의 공용어는 아닌 것입니다. 소시적에 구르톡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의미는 구르는 고려이고 터는 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리안을 부르는 명칭을 간단하게 나열해 봅시다. 그루지아, 크루드, 크로아티아, 갈리시아, 까르타헤나, 키르기스, 게르마니아, 까레이스키, 위구르, 가르, 고리, 구리, 그리스, 히랍, 카라 등
아주 다양합니다. 우선 남미의 지명을 분석해보고 메크리트에 들어가겠습니다. 에콰도르의 수도는 키토입니다. 키토는 카토인 샤카타이기도 합니다. 콜롬비아는 콜은 코르, 롬은 로마라마 브라만 헤타린의 의미로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콜롬비아의 수도는 보고타입니다. 고, 보, 배는 밭과 통하는 글로, 보는 밭, 고는 높은 고, 타는 토, 땅의 의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는 카라카스입니다. 카라는 보살을 부르는 명칭으로 카르사르, 짜르와 동일한 명칭이며 카스는 카시하시의 타카의 도시입니다. 우리의 개경 개주입니다. 우루과이 파라과이는 과이들의 나라로 우르는 우랄, 파라는 피라페라와 대응하는 박의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우루과이의 수도는 몬테비데오입니다. 몬테는 몽토의 의미로 밝은 터라는 박토의 의미입니다. 몽골, 몽샹미셸, 몽마르트 등. 자, 이렇듯 남미 국가들의 국명과 지명이 우리말과 상통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목격했습니다. 메크리트, 메는 메르인 마을 또는 외 산이며 크리는 콜이 고려이고 트는 토 땅입니다. 몽골의 한 부족인 메크리트 역시 중원에서 이동한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유 지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메크리트와 동일한 부족이 또한 게레이트이기도 합니다. 게레이트는 몽골 제국 이전 시대의 몽골권 중북부 한가이 산맥 부근에 흩어져 살던 유목민 부족의 집단이다. 한자로는 갱렬역, 검열, 공렬액 등으로 표기되었다. 페르시아어 사료에는 끼라이트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전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고려인을 까레이스키라고 부릅니다. 까레이, 깨레이는 모두 고려인을 지칭하는 동일한 용어였던 것입니다. 몽골의 골은 고리인 고려로 이렇듯 몽골의 모든 부족이 고려인이었던 것입니다. 수몽골,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를 술탄이라고 부릅니다. 아스타나, 아스는 아시 처음의 의미이며 타는 티트터 땅이고 나는 냐, 요냐, 요양, 요양은 천주가 있었던 곳입니다. 술탄, 술은 수루수, 맞은 수의 의미이고 타는 누구누구의 땅입니다. 술탄은 우리의 수도와 동일한 말입니다. 다른 말 같지만 술탄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천하의 중앙 왕조인 송고려에서 무신정변이 발생하면서 고려 황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려 왕건의 차남 종중의 후손들이 황제로 있는 아라사 제국인 몽골이 무신정권을 제압하기 위해 천조의 허가를 득하고 군대를 파견한 것이 바로 몽골의 침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려 왕건의 장남 해종의 후손들이 황제로 있는 이스탄불인 역사 속 베니스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명으로 우리의 주인공 마르코 폴로가 아야소피아 성당인 서해 교황청의 신임장을 가지고 중앙아시아 중원의 그 세계인 동방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동방견문록에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